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시간이 가지 않는다. 9시가 되려면 아직도 2시간이 남았다. 8시 30분 정도가 되자 같이 검사를 받으러 갔던 사람들이 음성이 나왔다며 공유를 해왔다. 다른 사람들도 한 명 한 명 다 결과를 통보받고 나보다 늦게 검사를 받았던 사람들까지 결과를 알려왔다. 뭔가 불안했다. 왜 나는 검사 결과가 이토록 오지 않는 걸까? 9시 30분이 넘은 시점 전화가 울려왔다. 보건소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확진이라는 말을 해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제발 내 가족에게는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이를 가진 임산부 아내가 제일 걱정이 됐다. 보건소 직원은 관할구 보건소에서 다시 연락이 올 거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로부터 10분 정도 지나자 또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왔다. 역학조사팀이라고 한다. 우선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에 거짓을 진술하게 되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며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역학조사의 시작점은 내가 옮았던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을 기준으로 시작했다. 3일 전이었다. 그리고 내가 다녀간 모든 곳을 이야기했고 혹시 몰라 카드 결제 시간까지 보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역학조사팀에서는 내가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 카드 번호까지 모두 받아갔고 긴 통화 후에 전화를 끊었다. 조금 뒤 또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다. 이곳도 역학조사팀이라고 한다. 다만 첫 번째 전화가 온 곳은 시 단위의 역학조사팀이었고 두 번째 전화 온 곳은 구 단위의 역학조사팀이었다. 나는 한 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서로 공유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도 전화를 끊고 나자 첫 번째 전화 온 곳에서 다시 한번 전화가 와서 몇 월 며칠 내가 이동했던 곳에 어떠한 옷을 입고 갔는지 인상착의까지 확인을 했다. CCTV로 내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듯하다. 이후 집에서 우선 대기하고 있으니 관할구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었고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주었다. 나는 확진이 되었으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고 했다. 지금 병상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확인되면 바로 이송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지금 바로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집에 우선 대기하고 있으니 보건소에서 앰뷸런스가 와서 아내를 싣고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코로나 검사 후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줬다. 그 사이에 보건소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병상이 잡혔다고 몇 시까지 데리러 갈 테니 입원 준비를 해달라고 했다. 입원 시 준비물을 문자로 받았는데 비누, 수건 5장, 치약, 칫솔, 여벌 속옷, 면도기, 샴푸, 양말, 물티슈, 휴지, 슬리퍼 이 정도로 받았다. 주섬주섬 모든 준비물을 챙기고 있는데 이때 제일 가져갔다고 생각을 잘 했던 물건은 스포츠 타월이었다. 시간이 흘러 보건소에서 나를 데리러 왔고 주변 시선이 있으니 차를 조금 멀리 대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문 열고 타라고 했다. 직원들은 모두 방호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닌가 싶었다. 고마웠다. 내가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아내와 전화를 했는데 곧 집에 방역을 하러 온다고 했단다. 확진자가 살았던 곳이니 깨끗하게 방역을 해주고 간다고 했고 방역하러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방호복을 착용하고 방역을 했는데 집에서 나가기 전 문 앞에서 방호복을 모두 벗고 주변에서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여러모로 많이 신경을 써준 것 같다. 병원에 도착한 나는 정말 첩보 영화를 찍듯이 사람들이 없는 뒷문, 골목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해서 병원으로 들어갔다. 격리병동 입구 유리창으로 보는 안쪽은 모두 방호복을 입은 의사, 간호사분들이 보였고 긴장한 눈빛처럼 느껴졌다.
격리병동의 문이 열리고 나는 병실로 들어가게 된다. 격리병동 병실로 들어가는 문은 이중문이다.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나서 안쪽으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뒷문이 닫히기 시작하는데 모두 닫힌 후가 되어야 두 번째 문이 열리게 된다. 말 그대로 철저한 격리 시설이다. 그 문과 문 사이에서 의료진들은 내 방에 들어올 때 그리고 나갈 때 사용했던 장갑과 비닐 앞치마 같은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밖으로 나가게 된다. 들어올 때도 역순이다. 우선 병실에 들어와서 짐을 풀고 침상에 앉아 있으니 증상들에 대해서 모두 다 물어보고 혈압, 체온, 산소 포화도 체크, 그리고 피검사까지 진행을 했다. 추가로 엑스레이까지 한 번 더 찍었다. 그 이후에는 크게 바뀌는 일은 없었다. 미리 전달해준 A4 용지에 입원해 있으면서 알아야 할 수칙들과 밥 먹는 시간, 그리고 다양한 부분들을 작성한 안내사항을 읽고 난 뒤에 침대에 누워 우선 머릿속을 정리했다. 아내와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미리 말은 해뒀다. 정신없이 하루가 지났다. 입원은 처음이라 조금 걱정도 됐고 잠자리도 바뀌니까 잠도 잘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 보니 하루가 지나버렸다. 여기까지가 이틀째의 일기장입니다. 제가 확진이 됐던 경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국가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확진자를 케어하고 병원까지 이송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떠나간 곳을 어떤 식으로 또 방역 처리까지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알려드렸고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챙겨야 할 물건들,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첫날 입원한 다음 날부터의 제 증상들 이야기가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루하루 일기를 쓰면서 증상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전부 다 정리를 해뒀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들을 보시면 코로나는 이만큼 무서운 병이다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되겠죠. 이 병이 언제까지 퍼질지 모르겠지만, 언제 이 사태가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